시청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런던이 멈췄습니다. 토트넘 구단 앞 광장. 아직 아무것도 세워지지 않은 그 자리에 팬들이 꽃과 태극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손흥민의 동상을 세워달라. 수천 명이 서명했고 언론이 움직였습니다. 아직 돌은 깎이지 않았지만 이미 사람들의 마음속엔 하나의 상징이 세워졌습니다.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념비가 아니라 인간의 의리에 대한 찬사다. 그리고 그 중심에 조용한 리더 손흥민이 서 있었습니다. 가을비가 살짝 흩날리던 런던의 새벽, 토트넘 구단 앞 광장은 조용했습니다. 회색빛 하늘 아래 도시는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곳엔 경기장보다 더 뜨거운 이야기 하나가 자라나고 있었죠. 며칠 전 영국 팬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손흥민 동상 건립 청원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당초 구단 측은 단순한 팬 이벤트로 여겼지만 하루 만에 10만 명 가까운 서명이 몰리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청원 페이지는 2번이나 멈췄고 그때마다 팬들은 다시 접속을 시도했습니다. BBC 스포츠는 그 현상을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이건 경기 결과가 아닌 한 사람의 인성에 대한 투표다. 그 문장은 오랜 시간 축구를 지켜본 사람만이 쓸 수 있는 무게였습니다. 그 기사 한 줄이 영국 사회를 움직였습니다. 토트넘 팬들은 물론 라이벌 팀 팬들까지 손흥민을 리더십의 상징으로 언급하기 시작한 겁니다. 한 중년의 팬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남긴 건 골이 아니라 품격이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눈가엔 습기가 맺혀 있었습니다. 손흥민이 처음 런던에 왔던 10년 전 그는 언어도 문화도 팀 내부의 질서도 낯설었습니다. 공항에 내린 그날 그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기자들의 질문에 서툰 영어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먼저 인사를 건넸고 패배한 날에도 동료를 먼저 위로했습니다. 그런 모습은 카메라가 닿지 않는 곳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 벤치 멤버였던 루카스 모우라가 인터뷰에서 말했죠. 손흥민은 우리 중 가장 먼저 훈련장에 오고 가장 늦게 떠나는 선수였다. 그는 주장 완장을 차지 않은 주장이다. 그 말이 끝나자 인터뷰어는 다음 질문을 잊었다고 합니다. 이 짧은 증언이 다시 팬들 사이에 회자되며 리더십 동상이라는 별명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런던 도심의 한벽화 예술가는 자비를 들여 손흥민의 얼굴을 그렸습니다. 그는 평소엔 거리 풍경을 그리는 이름 없는 화가였습니다. 이건 존경의 표시예요. 그의 미소는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그 벽화는 브릭 레인 근처 낡은 건물 벽에 그려졌고 하루 만에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그 벽화 앞에서 두 아이가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 사람이 우리 학교 운동장에도 오면 좋겠어요. 아이의 목소리는 맑고 순수했습니다. 작은 바람처럼 들렸던 그 말이 다음 날 신문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아이들이 기억하는 영웅, 손흥민. 그 기사는 유료 구독자가 아니어도 볼 수 있도록 무료 공개되었습니다. 그제서야 구단도 움직였습니다. 공식 대변인은 이렇게 밝혔죠. 우리는 팬들의 마음을 무겁게 받아들였다. 구단 내부에서도 상징적인 기념 공간을 검토 중이다. 그 발표는 오후 3시 공식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었습니다. 비록 동상 건립이 즉시 결정된 건 아니었지만 그 한마디는 영국 언론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CNN 스포츠, 가디언, 스카이 스포츠까지 하루 종일 손흥민의 이름을 반복했습니다. 어떤 기사는 그의 10년 커리어를 되짚었고 어떤 기사는 사회적 메시지를 분석했습니다. 아직 세워지지 않은 동상, 그 표현은 마치 시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조각으로 새기지 않아도 이미 마음속에 세워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시차로 인해 한국은 저녁 시간이었고 뉴스는 실시간으로 영국 상황을 전했습니다. 국내 팬들은 우리도 그에게 감사의 표시를 해야 한다며
손흥민이 직접 기부한 유소년 축구장에 태극기 꽂기를 만드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그 축구장은 충청도의 작은 마을에 있었고 몇 년 전 조용히 기부금이 전달된 곳이었습니다. 그 뉴스가 다시 영국으로 전해졌고 하루 만에 한-0 감사 릴레이 캠페인이 시작됐죠. 양국 팬들이 서로의 언어로 메시지를 남겼고 자원봉사자들이 실시간으로 번역했습니다. SNS엔 이런 해시태그가 붙었습니다. 고마워요, 손. 왕관 없는 리더. 그 해시태그는 이틀 만에 글로벌 트렌드 1위에 올랐습니다. 그날 밤 토트넘 구단 앞엔 팬들이 자발적으로 LED초를 켜고 모였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저마다의 방식으로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비가 내렸지만 아무도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산을 쓴 사람도 그냥 비를 맞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말했다죠. 이건 축제가 아니라 감사의 시간이에요. 그 말은 마이크 없이도 주변에 전해졌고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런던은 조용했지만 그 침묵은 슬픔이 아닌 존경의 언어였습니다. 도시 전체가 한 사람을 기억하고 있었고 그 기억은 소리 없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엔 손흥민이라는 이름이 오래도록 울리고 있었습니다. 손흥민의 리더십은 단 한 경기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간이 쌓아 올린 믿음이었고 수많은 침묵 속에서 자라난 신뢰였습니다. 그 시작은 오래전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벤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15년 막 토트넘에 입단한 첫 해. 그는 부상으로 여러 경기에 결장했고 언론은 아시아 선수의 한계라는 차가운 제목을 붙였습니다. 신문 기사들은 그의 미래를 의심했고 일부 팬들은 이적료가 아깝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시절을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벤치에 있을 때 더 많이 배웠어요. 축구는 공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걸요. 그의 말처럼 손흥민은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동료의 실수를 감싸고 실패한 선수에게 먼저 다가갔습니다. 라커룸에서 가장 조용했지만 동시에 가장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팀이 패한 날이면 그는 가장 늦게까지 경기장을 떠나지 않았죠. 혼자 남아 운동화 끈을 묶고 천천히 하늘을 올려다보는 그의 뒷모습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팬들이 실망해도 동료가 고개를 숙이면 그는 웃으며 등을 두드렸습니다. 그런 모습을 본 코치가 있었습니다. 토트넘 수석 코치였던 매튜 로버츠는 훗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은퇴 후 자서전에 이 문장을 남겼습니다. 손흥민은 경기장을 정화하는 선수였어요. 그의 미소 하나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그는 주장 완장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 완장은 직책이 아니라 신뢰의 상징이었습니다. 동료들이 스스로 그를 선택했고 코치진도 그 결정을 존중했습니다. 경기장 안에서 그는 누구보다 빠르게 뛰었지만 경기장 밖에선 누구보다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는 서두르지 않았고 누군가와 이야기할 때 절대 시계를 보지 않았습니다. 기자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늘 미소를 짓습니까? 그는 짧게 답했습니다. 웃는 사람은 화내는 사람보다 멀리 갑니다. 그 짧은 대답은 이후 영국 언론의 헤드라인이 되었습니다. 가디언은 그 문장을 인용하며 특집 기사를 실었고 스카이 스포츠는 그를 철학이 있는 선수라고 평했습니다. 손흥민, 웃음으로 팀을 이끄는 남자. 그 제목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그의 본질을 담은 표현이었습니다. 그의 진심은 팬들의 마음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기억하던 것은 골이 아니라 태도였습니다. 패배에도 등을 두드리고 인터뷰 후에도 동료 이름을 먼저 말하는 사람.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그는 늘 팀 덕분이라는 말로 문장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행동은 단순한 스포츠맨십이 아닌 하나의 인격으로 평가받았습니다. 토트넘의 기자석에 있던 한 영국 기자는 그를 가장 조용한 영웅이라 불렀습니다. 그 기자의 이름은 데이비드 헤일, 40년간 축구를 취재해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소리내어 명예를 구하지 않는다. 하지만 모두가 그를 따라 걷는다.
이후 손흥민은 매 시즌마다 팀 내 가장 존경받는 선수로 선정됐고 팀의 유소년들에게는 손 리더십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의 멘토링 프로그램이 생겼습니다. 구단은 그의 이름을 따서 공식 교육 과정을 만들었고 유소년 선수들은 그 프로그램을 통해 리더십을 배웠습니다. 그 프로그램엔 한 문장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강한 자가 이기는 게 아니라 웃는 자가 남는다. 이 문장은 구단 내부 포스터로까지 퍼졌습니다. 훈련장 벽에, 라커룸 입구에, 심지어 구단 사무실 복도에도 그 문장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2024년 한 경기 후 그 장면이 전 세계를 울렸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였고 토트넘은 막판 역전골을 허용한 직후였습니다. 손흥민이 무릎을 꿇은 동료를 일으켜 세우며 괜찮아. 다음은 내 차례야. 라고 말하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지 않았고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그 장면은 유럽 전역에서 8천만 회 이상 공유되었고 BBC 스포츠는 이를 의리의 순간이라 표현했습니다. 영상 아래 댓글엔 수십 개 언어로 감탄이 쏟아졌고 사람들은 그를 진짜 주장이라 불렀습니다. 그날 이후 선이라는 이름은 단순한 별명이 아니라 의리의 대명사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팬들이 동상을 원한 이유가 명확해졌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세우고 싶은 건 영웅의 동상이 아니라 인간의 의리를 기념하는 상징이다. 그렇게 런던의 광장엔 아직 돌은 깎이지 않았지만 이미 마음의 조각상이 세워졌습니다. 형태는 없었지만 모두가 그 존재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그걸 이렇게 불렀습니다. 보이지 않는 동상. 그 이름은 시적이면서도 정확했습니다. 그건 손흥민이 세운 트로피보다 더 빛났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진심으로 세워진 첫 번째 조각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손흥민의 이름이 다시 영국 전역을 울린 것은 한겨울의 어느 경기 후였습니다. 찬바람이 휘몰아치던 12월의 밤, 경기장은 숨죽인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토트넘이 패한 경기였지만 팬들은 누구도 경기장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스코어보다 더 큰 장면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날 경기 종료 직후 한 동료 선수가 실수를 자책하며 잔디 위에 엎드려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막판 결정적인 기회를 놓친 젊은 선수였고 자신의 실수가 팀의 패배를 만들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때 손흥민은 천천히 그에게 다가가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그는 서두르지 않았고 동료가 감정을 추스를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순간 카메라 셔터 소리가 경기장의 마지막 함성보다 컸습니다. BBC 해설진이 침묵을 깨며 말했습니다. 이건 스포츠가 아닙니다. 이건 리더십의 정의입니다. 그 장면은 10분 만에 SNS를 뒤덮었습니다. 영상은 순식간에 100만 회를 넘어섰고 전 세계 사람들이 그 순간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마워요, 손. 왕관 없는 지도자. 존경해요, 손. 이 세 가지 해시태그가 전 세계 트렌드 13위를 동시에 차지했습니다. 이후 CNN은 메인 뉴스에서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런던의 항구장에서 한 한국 선수가 세계의 진심의 의미를 가르쳤다. ESPN은 그를 축구의 신사이라 부르며 그의 리더십을 특집 다큐로 제작했습니다. 그 방송이 나간 뒤 수많은 외국 팬들이 구단 SNS에 댓글을 남겼죠. 우리는 그가 속한 팀을 응원한다. 왜냐하면 그는 세상을 응원하는 선수이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르몽드지는 그를 동양의 캡틴이라 소개하며 이렇게 썼습니다. 손흥민은 승리를 명령하지 않는다. 다만 진심으로 이끌 뿐이다. 한국의 언론도 조용히 반응했습니다. 이제 한국의 리더십은 경기장 바깥에서도 통한다. 그 문장은 다음 날 아침 신문 일면에 실렸습니다. 손흥민은 자신이 세계적으로 화제가 된 걸 알면서도 그 어떤 인터뷰 요청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훈련장으로 돌아갔고 평소와 똑같이 아침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다만 기자들에게 짧게 말했죠. 제가 한 일은 별거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을 위로한 것뿐이에요. 그 짧은 한 문장이 전 세계를 다시 울렸습니다. 그의 겸손함이, 그의 진정성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의 말은 단순했지만 언어의 벽을 넘어선 울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손흥민의 사진은 수많은 교과서와 리더십 강의 자료에 실렸습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은 그의 사례를 리더십 수업에 포함시켰고, 일본의 한 고등학교는 도덕 교과서에 그의 이야기를 실었습니다. 심지어 미국 한 대학교에서는 SON 이펙트라는 이름의 강의가 개설되기도 했습니다. 그 강의의 첫 문장은 이랬습니다. 리더십은 지위가 아니라 공감이다. 그 말은 바로 손흥민이 경기장에서 보여준 행동 그대로였습니다. 그는 소리 지르지 않았고 훈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옆에 서서 눈을 맞추고 손을 내밀었을 뿐이죠. 이 간단한 행동이 세상을 감동시켰습니다. 한 영국 소녀는 학교에서 발표 과제를 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나중에 손흥민처럼 되고 싶어요. 팀이 지더라도 친구를 먼저 안아주는 사람. 그 발표 영상은 SNS에서 200만 회 이상 공유되었고, BBC가 작은 리더, 큰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다시 방송했습니다. 그날 이후 손흥민 동상 청원에는 영국 한국뿐 아니라 미국, 프랑스, 캐나다 팬들까지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청원 페이지는 5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었고 전 세계에서 서명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동상을 세우자는 이유를 이렇게 썼습니다. 그가 남긴 건 골이 아니라 마음이었다. 런던의 광장 한쪽 벽에는 누군가 이런 낙서를 남겼습니다. 우린 이미 세웠다, 우리 마음속에. 그 문장은 결국 다음 날 BBC의 자막으로 등장했습니다. 그 동상은 청동이 아니라 믿음으로 만들어졌다. 그 순간 런던의 밤하늘에는 수많은 LED 촛불이 켜졌습니다. 구단 앞 광장에 모인 사람들은 조용히 불을 들고 서 있었고, 그 불빛은 마치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누군가는 그 불빛을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세운 건 동상이 아니라 인간 존중의 역사다. 그리고 그 불빛 한가운데 한 이름이 조용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손흥민. 그날 밤 서울의 하늘은 유난히 밝았습니다. 시차로 인해 런던이 저녁일 때 한국은 이른 아침이었지만 사람들은 잠들지 않았습니다. 토트넘 구단 앞에서 시작된 작은 불빛이 한국의 거리에서도 하나둘 켜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한국 팬들은 손흥민이 세운 진심의 상징을 축하하기 위해 스스로 작은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SNS에는 이런 문장이 퍼졌습니다. 처음엔 몇십 명의 공유였지만 1시간 만에 수만 명이 같은 문장을 나눴습니다. 그는 그라운드 위에서만 리더가 아니었다. 그는 우리가 되고 싶은 사람이었다. 서울 광화문 근처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는 아이들이 손흥민의 번호 7을 형상화한 초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부모들이 자발적으로 준비한 자리였고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마치 동상은 아직 없어도 마음은 이미 세워졌다는 듯 했습니다. 그 장면은 다음 날 아침 BBC와 KBS가 동시에 보도했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장면, 다른 언어로 전 세계에 전해졌습니다. 한 나라의 선수, 두 나라의 영웅. 그 제목 하나로 세계가 울었습니다. 영국, 런던의 팬들도 움직였습니다. 한국에서 손흥민을 위한 불빛이 켜졌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토트넘 광장에는 자발적인 촛불이 다시 타올랐습니다. 그들은 현지 시간 밤 9시에 맞춰 휴대폰 불빛을 하늘로 비췄습니다. 누군가의 지시도 공식 행사도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그 모습을 찍어 SNS에 올렸고 짧은 문장이 달렸습니다. 9000km 떨어진 곳에서도 같은 빛이 켜졌다. 그 영상은 3시간 만에 1000만 조회수를 돌파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있었습니다. CNN은 다시 보도했습니다. 이건 축구의 이야기가 아니다. 인류의 존중과 진심이 만들어낸 이야기다. 손흥민은 그 영상을 보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눈가에 습기가 맺혔다는 증언이 있었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요청을 모두 거절하고 단지 한 문장만 남겼죠. 제가 가진 건 공 하나뿐이지만 그 공이 사람을 연결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의 말은 곧바로 전 세계 20여 개 언어로 번역됐습니다. 영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일본어, 중국어로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각자의 언어로 그 문장을 나눴습니다. 프랑스의 르피가로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손흥민은 승리보다 진심을 남기는 법을 아는 선수다. 그날 밤 런던의 불빛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새벽까지 사람들은 광장을 떠나지 않았고 누군가는 담요를 가져와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토트넘 구단 측은 급히 발표했습니다. 손흥민을 기념하는 리더십 존을 구단 내에 신설하겠다. 그리고 공식 웹사이트 메인에는 생크 유 선이라는 문장이 올라왔습니다. 한국에서는 K리그 어린 선수들이 모여 손흥민의 경기를 다시 보는 자리가 열렸습니다. 코치들이 준비한 특별 세션이었고 아이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중 한 소년이 물었습니다. 형은 왜 그렇게 미소를 많이 지어요? 코치가 대답했습니다. 그게 진짜 강한 사람이 되는 법이야. 그 대화는 짧았지만 그날 현장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울었습니다. 어른들도 아이들도 모두가 그 문장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그것은 손흥민이 남긴 가르침의 씨앗이었죠. 한국의 밤하늘 아래 태극기 불빛이 하나둘 켜질 때마다 런던의 광장에서도 같은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시간차는 있었지만 마음은 동시였습니다. 국경은 달랐지만 마음은 하나였습니다. 누군가 SNS에 이렇게 남겼습니다. 이건 단순한 동상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왜 그를 존경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다. 그 문장은 다시 영국 팬페이지의 상단에 고정되었습니다. 수많은 댓글이 달렸고 모두가 같은 마음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제 팬들은 더 이상 경기 결과가 아닌 인간 손흥민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새벽 영국의 한 방송 스튜디오. 생방송이 끝나가는 시간이었고 스튜디오는 고요했습니다. 앵커가 카메라를 바라보며 마지막 멘트를 남겼습니다. 이건 한국의 이야기이자 세상의 이야기입니다. 진심은 언어를 초월합니다. 그리고 그 방송이 끝나자 한국의 한 유튜브 댓글엔 이런 문장이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자랑스러워해야 할 이유가 또 하나 생겼네요. 그 댓글엔 수천 개의 하트가 달렸습니다. 밤새 하트가 늘어났고 아침이 되어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하트 하나하나가 손흥민이 세운 보이지 않는 동상의 일부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손흥민의 이야기는 이제 스포츠를 넘어선 문화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경기장을 벗어나 사람들의 일상 속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더 이상 스코어보드 위의 숫자가 아니라 사람들이 삶에서 찾고 싶어하는 가치로 자리 잡았죠. 2025년 봄 토트넘 구단은 공식 발표를 냈습니다. 런던의 봄비가 내리던 오후 구단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손흥민의 진심을 기념하기 위해 구단 내에 SON 리더십 존을 조성합니다. 그 공간은 동상이 아닌 그가 남긴 말과 행동을 새긴 작은 전시관이었습니다. 구단은 청동이나 대리석 대신 그의 목소리와 발자취를 담기로 한 것입니다. 벽에는 그가 했던 인터뷰 문장들이 걸려 있었죠. 공보다 사람. 웃음은 가장 강한 언어다. 승리보다 중요한 건 존중이다. 그 문장 하나하나가 동상보다 더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글씨는 단순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어떤 조각보다 무거웠습니다. 팬들은 그곳을 조용한 성지라 불렀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온 부모들은 아이의 손을 잡고 그 문구들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한 어머니가 6살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봐, 진짜 리더는 이긴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함께한 사람이래. 런던의 그 조용한 공간은 늘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개관 첫날부터 줄이 끊이지 않았고 예약은 한 달 앞까지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전시관 한쪽엔 한국의 초등학생들이 보낸 편지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 전주에서 온 편지들이 한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손흥민 아저씨, 저도 친구에게 먼저 사과할 수 있는 사람이 될래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편지 한 장이 수많은 방문객을 울렸습니다. BBC는 그 장면을 생중계하며 이렇게 전했습니다. 앵커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깊었습니다. 이곳엔 트로피가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값진 상징이 있습니다. 그날 이후 토트넘의 구단 투어 예약은 폭주했습니다. 경기장 투어보다 전시관 방문을 원하는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사람들은 승리의 기록이 아닌 진심의 기록을 보기 위해 그곳을 찾았습니다. 한 노신사는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나이는 70이 넘었고 토트넘을 50년 넘게 응원해온 사람이었습니다. 이 공간은 단순히 한 선수를 기리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 사회가 잃어버린 무언가를 되찾게 해줍니다. 손흥민은 그 소식을 한국에서 들었습니다. 훈련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그는 조용히 뉴스를 읽었습니다. 그는 인터뷰 요청을 모두 거절하고 단지 SNS에 짧은 글을 올렸습니다. 진심을 기억해주는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도 여전히 배우는 중입니다. 그 글은 단 하루 만에 3천만 개의 좋아요를 기록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그의 겸손함에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주요 스포츠 언론이 다시 그를 조명했습니다. 손흥민은 트로피를 들지 않고도 역사를 썼다. 그의 미소는 경기보다 오래 남을 것이다. 한국에서는 또 다른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손흥민의 영향력이 새로운 형태로 꽃을 피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서울의 한 체육단체가 SON상이라는 이름의 청소년 리더십 시상식을 만들었습니다. 그 첫 수상자는 학교 폭력 피해 학생을 도운 한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그 학생은 시상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저는 손흥민 선수처럼 되고 싶었어요. 누군가를 이기기보다 누군가를 지켜주는 사람이요. 그 말에 청중이 모두 기립해 박수를 보냈습니다. 시상식장은 감동의 물결로 가득했고 사람들의 눈가엔 눈물이 맺혔습니다. 손흥민의 영향력은 그렇게 또 하나의 세대를 바꿔놓았습니다. 그날 밤 런던의 전시관에는 한국에서 날아온 작은 상자가 도착했습니다. 배송 기록을 보니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 안엔 아이들이 만든 손바닥 크기의 작은 트로피가 들어 있었습니다. 색종이와 풀로 만든 서툴지만 진심 어린 작품이었습니다. 손으로 꾹꾹 눌러 쓴 글씨가 새겨져 있었죠. 트로피는 금으로 만들지만 진심은 사람으로 만든다. 그 문장은 전시관 한가운데 걸렸습니다. 구단은 특별히 유리 케이스를 제작해 그 작은 트로피를 보관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이건 동상이 아니다. 한 사람이 남긴 진심의 온도다. 그날 이후 런던의 불빛은 조금 더 따뜻해졌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밤하늘엔 손흥민의 이름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몇 번 바뀌고 경기장엔 새로운 선수들이 뛰었습니다. 토트넘 구단 앞에 불빛이 사라지고 런던의 거리엔 다시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엔 여전히 하나의 이름이 남아 있었습니다. 손흥민. 그의 이야기는 이제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세대와 세대를 잇는 교훈이 되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속에, 교사가 학생에게 전하는 수업 속에 그의 이름이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런던의 한 학교 복도 벽에는 학생들이 직접 쓴 문구가 붙어 있었습니다. 진짜 리더는 먼저 웃는 사람이다. 그 문구 아래엔 손흥민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그 앞에서 인사를 하며 등교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매일의 다짐이었습니다. 영국의 교사들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학생들에게 리더십을 가르칠 때 손흥민의 이야기를 보여주면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아이들이 먼저 감동을 받거든요. 한 교사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의 행동은 천마디 말보다 강력합니다. 그는 경기장에서 사라졌지만 그의 행동은 수많은 사람의 일상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작은 일상의 순간들이
손흥민의 이름을 기억하며 조금씩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한 런던의 택시 운전사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30년간 택시를 운전해온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경기 후 울던 그 장면을 아직도 잊지 못해요. 그 뒤로 저는 승객이 힘들어 보여도 먼저 인사하게 됐어요. 그 이야기는 다시 한국의 방송에도 전해졌고 손흥민이 바꾼 하루라는 다큐멘터리로 재구성되었습니다. 다큐멘터리는 전 세계 사람들의 변화를 담았고 방송 직후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방송이 끝난 뒤 시청자 게시판에는 오늘 저도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한국인이라 자랑스럽습니다. 라는 글이 수백 건 올라왔습니다. 한국의 한 중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손흥민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학급 전체가 함께 쓴 편지였고 한 글자 한 글자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학교에는 아직 동상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매일 마음속으로 그려요. 그 편지는 구단을 통해 손흥민에게 전달되었고 그는 그날 밤 SNS에 짧게 글을 남겼습니다. 여러분이 제 동상이에요. 진심은 사람 속에 세워지는 거니까요. 그 한 문장에 전 세계가 다시 반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겸손함에 감동했고 그 진심에 마음을 열었습니다. 해시태그 REALLEADERSHIP 해시태그 SONEFFECT 해시태그 HUMANRESPECT 이 세 가지 해시태그가 또 한 번 트렌드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시간이 더 지나 손흥민은 한 방송 인터뷰에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조용히 스튜디오에 들어왔고 겸손한 미소로 사람들을 맞이했습니다. 사회자가 물었습니다. 전 세계가 당신을 기억합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손흥민은 잠시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몇 초간의 침묵이 흘렀고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글쎄요, 저는 특별한 걸 한 게 없어요. 다만 제가 누군가의 하루를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했다면 그게 제 인생의 트로피일 것 같아요. 그의 대답에 사회자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스튜디오는 고요했고 카메라맨들도 잠시 멈춘 듯 했습니다. 그 장면은 실시간으로 수백만 명에게 전해졌고 댓글창엔 이런 문장이 달렸습니다. 트로피는 녹슬지만 진심은 남는다. 그 문장은 어느새 사람들의 일상 속 인용구가 되었고 SNS 바이오란 학교 교실, 회사 슬로건으로 번져갔습니다. 사람들은 그 문장을 자신의 삶에 새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한 노교수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흥민은 축구를 한 것이 아니라 인류의 존중을 실천한 사람입니다. 런던의 봄이 다시 찾아왔을 때 토트넘 광장에는 또다시 작은 행사가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여든 것입니다. 팬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손흥민의 동상 대신 진심의 벽을 세운 것이었죠. 그 벽엔 수많은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Thank you for your smile. You made us better humans. 진심은 언어보다 강하다. 그날 손흥민은 조용히 그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왔지만 사람들은 그의 존재를 바로 알아챘습니다. 그는 벽 앞에 서서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눈은 벽에 적힌 문장들을 천천히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만들어주신 이야기예요. 그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반짝였습니다. 봄 햇살이 그의 눈물을 비추며 작은 무지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개를 들어 벽 위 문장을 읽었습니다. 리더십은 완장이 아니라 진심으로 쓰는 이름표다. 그날 이후 그 문장은 토트넘 구단의 공식 슬로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진심으로 이끄는 리더. 손흥민의 이름은 그렇게 시대의 교과서가 되었습니다. 손흥민의 손엔 어느새 트로피가 없었습니다. 선수 생활 동안 수많은 트로피를 들었지만 이제 그의 손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가 들고 있는 건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트로피다. 그 트로피는 유리나 금속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그건 신뢰, 의리, 진심으로 쌓인 보이지 않는 트로피였죠.
형태는 없었지만 무게는 어떤 금메달보다 무거웠습니다. 2025년 봄 런던 토트넘 구단은 손흥민 리더십 존 한켠에 작은 전시물을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수많은 팬들이 그날을 기다렸고 개막식에는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건 동상이 아니었습니다. 투명한 유리 구안에 적힌 단 한 문장. 리더십은 진심이다. 그 문구 아래엔 수백 개의 팬 사인이 있었습니다. 영국인, 프랑스인, 한국인, 심지어 일본인과 중동 팬까지 국경과 언어를 넘어 하나의 메시지로 이어졌죠. 그들은 모두 한 가지를 말했습니다. 손흥민은 팀을 이긴 게 아니라 세상을 이겼다. 한국에서는 그 시기에 한 다큐멘터리가 방영되었습니다. KBS가 제작한 특집 프로그램이었고 제작 기간만 6개월이 걸렸습니다. 제목은 보이지 않는 트로피. 그 다큐는 손흥민의 화려한 골이 아닌 패배 속에서도 웃던 얼굴, 그리고 동료를 일으켜 세우던 장면들로 채워졌습니다. 그 방송은 시청률 31%를 기록하며 시니어층과 젊은 세대를 동시에 울렸습니다. SNS에는 시청 소감이 끝없이 올라왔고 사람들은 각자의 언어로 감동을 표현했습니다. 방송 마지막 자막에는 이런 문장이 떴습니다. 트로피는 시간이 지나면 녹슬지만 진심은 세월이 흘러도 빛난다. 그 문장은 다음 날 아침 전국 초등학교 조회 시간에 인용되었습니다. 수백 개의 학교에서 동시에 같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문장을 기억해 두세요. 리더는 명령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심으로 돕는 사람입니다. 손흥민의 이름은 그렇게 교육의 언어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한 교사는 그를 21세기형 교과서의 인물이라 불렀습니다. 이후 영국 런던에서는 또 다른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구단과 런던시가 함께 진행한 캠페인이었습니다. 토트넘 구단 근처 버스 정류장 광고판에 손흥민의 얼굴이 새겨졌습니다. 존중은 친절을 통해 이루어진다. 구단이 직접 제작한 문구였습니다. 그리고 그 광고판 아래엔 한 꼬마 아이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저 사람이 왜 그렇게 유명해요? 아버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는 사람을 이긴 게 아니라 사람을 지켰단다. 그 대화 한 줄이 다시 SNS에서 퍼졌습니다. 누군가 그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 올렸고 그 사진은 하루 만에 수백만 명이 공유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남겼습니다. 그래, 세상을 바꾸는 건 이런 마음이지. 그날 밤 한국에서도 같은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시차를 넘어 두 나라가 같은 감정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한 거리에서 한 시민이 손흥민의 사진을 들고 이런 문구를 붙였습니다. 이건 축구 선수가 아니라 시대가 존경하는 사람이다. 그 사진은 다시 영국 팬클럽으로 전해졌고 팬들은 감동의 답장을 보냈습니다. 영어와 한국어가 섞인 메시지들이 오갔고 번역 봉사자들이 그 내용을 실시간으로 전달했습니다. 한국은 그를 세웠지만 우리는 그에게 배웠습니다. 그렇게 두 나라의 팬들이 만든 감정의 교류는 외교보다 더 진한 관계가 되어갔습니다. 정부가 만든 관계가 아니라 사람들이 스스로 만든 연결이었습니다. 영국의 한 정치 전문지는 이렇게 평했습니다. 하나의 미소가 외교 문장보다 더 강력할 수 있다. 손흥민은 그걸 증명했다. 손흥민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그는 화려한 무대보다 조용한 훈련장을 좋아했고 인터뷰보다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름은 이제 보이지 않는 트로피로 남아 세상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트로피는 금속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 그리고 행동으로 만들어진 가장 인간적인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런던의 리더십 존 벽면에 새로운 문구 하나가 추가되었습니다. 구단이 팬들의 의견을 모아 만든 문장이었습니다. 그는 동상을 세운 게 아니라 존중을 세웠다. 그 문장은 이제 전 세계가 공유하는 교훈이 되었습니다. 교과서에 실렸고 강연장에서 인용되었고 사람들의 대화 속에 녹아들었습니다. 손흥민의 이야기는 그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새로운 트로피를 세우고 있었죠. 그것은 바로 사람들의 마음속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또 한 해가 지나고 계절은 변함없이 돌아왔습니다. 토트넘 구단 앞 거리에는 벚꽃이 흩날리듯 하얀 꽃잎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그 꽃잎 하나하나가 손흥민의 미소를 닮은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그곳에는 여전히 손흥민의 이름이 남아 있었습니다. 포스터도 광고판도 사라졌지만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더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의 발자국 위엔 이제 수많은 사람들의 걸음이 포개져 있었습니다. 그의 동상은 끝내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구단은 청원을 받았지만 결국 다른 형태의 기념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고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를 기념하는 건 돌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마음이에요. 런던의 한 팬은 매년 손흥민의 생일이 되면 리더십 존 앞에 태극기를 꽂았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는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의 이름은 마이클, 75살의 은퇴한 교사였습니다. 그 옆엔 짧은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당신의 미소가 우리를 바꿨습니다. 그 문장을 본 한국 관광객들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들은 그 앞에서 사진을 찍고 조용히 기도하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떤 이는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광장엔 한국말과 영어가 섞인 노래가 울려 퍼졌습니다. 누군가 휴대폰으로 음악을 틀었고 사람들은 함께 따라 불렀습니다. 그대의 진심은 녹슬지 않으리.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손흥민의 영향력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월이 지날수록 더 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서울의 한 학교 운동장, 손흥민의 등번호 7이 새겨진 체육복을 입은 아이들이 뛰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경기 전 서로 손을 맞잡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기기 전에 먼저 웃자. 그 짧은 약속이 손흥민이 남긴 가장 큰 유산이었습니다. 그것은 트로피도 메달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람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아이들은 그것을 자연스럽게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손흥민은 조용히 일기장에 한 줄을 썼습니다. 그는 여전히 손글씨로 일기를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펜을 든 그의 손은 안정적이었고 글씨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내 이름이 아니라 내가 전한 마음이 기억되면 좋겠다. 그의 글씨는 단정했고 그 문장은 오래 남았습니다. 그는 이제 명예보다 평범한 일상을 더 소중히 여기고 있었습니다. 아침 산책, 가족과의 저녁, 조용한 독서 시간이 그의 하루를 채웠습니다. 가끔은 어린 선수들의 메시지를 읽고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메시지들은 그에게 새로운 배움을 주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배울 차례입니다. 그 미소 하나가 세상의 수많은 관계를 회복시키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의 겸손함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리더십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손흥민을 득점왕이 아닌 진심왕이라 부릅니다. SNS에서, 학교에서, 회사에서 사람들은 그를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성적표 위의 숫자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 문장으로 새겨졌습니다. 영국의 한 기자는 마지막 칼럼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는 30년간 스포츠를 취재해온 베테랑이었고 은퇴를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칼럼 제목은 단순했습니다. 손흥민은 리더십을 증명한 게 아니라 진심이 세상을 움직인다는 걸 보여준 사람이다. 그리고 한국의 한 시인은 그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시집 서문에 적힌 문장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 구절을 외우고 다녔습니다. 그는 돌로 세워지지 않았지만 사람 속에 남은 동상이었다. 이제 사람들은 그를 통해 진심이 가진 힘을 믿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경쟁적이었지만 사람들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경쟁보다 협력, 명예보다 존중, 이 모든 가치가 손흥민이라는 한 이름을 통해 살아났습니다. 영상의 마지막 장면. 카메라는 천천히 토트넘 광장을 비추고 사람들의 미소를 담아냅니다. 아이의 웃음, 노인의 미소,
연인의 포옹이 화면에 담깁니다. 화면은 천천히 어두워지고 잔잔한 음악 위에 이런 문장이 떠오릅니다. 동상은 세워지지 않았지만 그의 진심은 세상을 세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흰 글씨가 천천히 흐릅니다. 화면 중앙에 선명하게 진심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 문장은 감동 보따리의 마지막 내레이션과 겹치며 시청자의 마음에 긴 여운을 남깁니다. 음악이 서서히 작아지고 화면은 완전히 어두워집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속엔 여전히 빛이 남아 있습니다. 손흥민이라는 이름이, 진심이라는 가치가 그렇게 영원히 남습니다.